여러분, 테슬라 주가가 600달러, 시가총액이 무려 3조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이야기.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월가의 유명 애널리스트가 찍은 2026년 괴물 같은 성장의 구체적인 타임라인, 그리고 테슬라를 괴롭히던 라이다 진영의 몰락, 그리고 유럽에서 터진 에너지 사업 대박 수주 소식, 그리고 FSD 최신 리뷰까지 꽉 채워서 준비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이 테슬라 투자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지, 그리고 다가올 2026년에 어떤 폭발적인 변화가 기다리고 있는지 확실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강세론자죠.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아주 강력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향후 1년 내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넘어서고 상황이 좋다면 26년 말에는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300조 원까지 갈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여전히 600달러를 유지했고요. 댄 아이브스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2026년이 테슬라에게 말 그대로 괴물 같은 한 해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좋아질 거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시기를 콕 집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2026년 4월에서 5월경이에요. 이때부터 사이버캡의 대량 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이버캡이 나오기 전인 내년부터 당장 미국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공격적으로 확대될 거라는 점이에요. 사실 그동안 테슬라 주가는 전기차 판매량에 따라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댄 아이브스는 이제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및 로봇 공학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차를 다 떼고 오직 AI와 자율주행 가치만 계산해도 최소 1조 달러, 즉 1,400조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신감의 근거는 바로 눈앞에 닥친 규제 완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테슬라에 손발을 묶었던 연방 규제의 거미줄이 싹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댄 아이브스는 향후 3개월에서 6개월, 딱 이 짧은 기간 안에 자율주행 관련 연방 법안이 통과되거나 행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주마다 법이 달라서 사업하기 힘들었던 문제가 단번에 해결이 되면서 테슬라의 사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결국 테슬라가 전 세계 자율주행 시장의 70%를 독식하게 될 거라는 게 월가의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분석가들의 책상머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증거가 최근 텍사스 오스틴에서 모델 Y 여러 대가 돌아다니는 게 목격이 됐죠. 놀랍게도 이제 운전석에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세이프티 드라이버라고 하죠. 그 비상시를 대비해 타고 있던 안전요원조차 없이 완전히 텅 빈 차가 공공도로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어제 내용에 한번 다뤄드렸었죠. 지난 주말 오스틴 시내에서 일론 머스크가 3주 안에 안전요원을 뺄 것이다라고 말했었는데요. 그 약속이 진짜로 현실이 된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 단계에 왔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테슬라의 방식이 틀렸다고 공격하던 쪽은 지금 초토화가 되고 있는데요. 혹시 예전에 그 유명 유튜버 마크 로버 영상을 기억하시나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위험하다면서 라이다라는 센서를 쓰는 기술이 안전하다고 비교했던 그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서 띄워줬던 라이다 대표 기업 루미나가 결국 파산 보호 신청, 즉 챕터 11을 신청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루미나의 가장 큰 고객사였던 볼보마저 루미나를 손절했다는 건데요. 볼보는 안전의 대명사잖아요. 그런 볼보가 주력 전기차 모델에서 루미나의 라이다 센서를 빼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결국 비싸고 복잡한 라이다 센서는 정답이 아니라는 일론 머스크의 그 퓨어 비전 전략, 즉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이 옳았다는 게 시장에서 완전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내놓은 아주 중요한 분석이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지금 자동차 산업이 AI, 즉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거대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진단을 했어요. 변곡점이라는 건 그래프의 흐름이 확 바뀌는 그런 지점을 말하죠. 이제 단순한 자동차 제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싸움으로 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모건 스탠리는 자율주행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바로 데이터, 그리고 컴퓨팅 파워, 그리고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주행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컴퓨팅 파워는 그걸 처리할 슈퍼컴퓨터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알고리즘은 AI 모델이 얼마나 똑똑하냐는 건데요. 무서운 점은 테슬라가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경쟁사들과 비교조차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격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핸즈 오프를 넘어서 아이즈 오프 단계로 넘어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아이즈 오프란 말은 말 그대로 운전자가 도로를 보지 않고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도 되는 운전에서의 완전한 해방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이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이런 기술적 우위는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즉 차량 자체의 성능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평가 매체인 에드먼즈가 2026년형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모델을 직접 테스트했는데요. 결과가 놀랍습니다. 공식 인증 주행거리보다 실제 주행거리가 훨씬 더 길게 나왔습니다. 보통 전기차들은 공식 수치보다 실제가 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모델 Y는 한 번 충전으로 무려 337마일, 약 542km를 달렸어요. 이는 공식 수치보다 약 26km나 더 달린 것이고, 에드먼즈가 테스트한 역대 모델 Y 중 최고의 기록입니다. 더 대단한 거는 효율성인데요. 이 차는 100마일을 가는데 전기를 고작 22.8kWh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테슬라가 더 적은 배터리를 쓰고도 더 멀리 가는 기술, 즉 전비 기술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핵심이잖아요. 적은 배터리로 멀리 간다는 건 그만큼 원가를 낮추고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쟁사들이 배터리 용량만 무식하게 늘릴 때 테슬라는 기술로 초격차를 만들고 있는 거죠. 자율주행 이야기만 하면 또 섭섭하죠. 또 하나의 거대한 기둥, 에너지 사업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테슬라가 유럽의 대형 인프라 기업인 스피라는 곳과 손을 잡고 유럽 전역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BESS죠. 그거를 설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무파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무려 1.4기가와트시 규모 메가팩 372개가 들어가는 네덜란드 최대 규모의 저장소를 짓고요. 벨기에와 프랑스에서도 대규모 설치가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프로젝트는 이미 올해 9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내년 말이면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전기차를 안 팔아도 들어오는 돈, 즉 에너지 매출이 내년부터 유럽에서 쏟아져 들어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테슬라의 늘 비판적이었던 IT 전문 매체 CNET의 기자가 FSD 최신 버전인 버전 14, 버전 14를 직접 타보고 남긴 후기인데요. 제목부터 강렬해요. 마법 같았다. 그렇게 했는데 이 기자는 샌프란시스코라는 아주 복잡하고 운전하기 까다로운 도시에서 100마일, 약 160km를 달렸는데요. 좁은 골목, 그리고 비 오는 고속도로, 주차 타워까지 4일 동안 주행하면서 단 한 번도 핸들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개입이 0이었다는 거죠.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길을 몰라서 걱정했지만 차는 길을 알고 있었고 나는 차를 믿게 되었다. 단순히 기능이 작동하는 수준을 넘어서 운전자가 마음 놓고 차에게 운전을 맡길 수 있는 신뢰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토파일럿을 많이 써본 사람인데도 이번 FSD는 차원이 다르다며
이건 진짜 마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조작 영상들과 달리 실제 전문가가 깐깐하게 테스트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더 큽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이 투자의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파더 장투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